저는 우리나라의 장기 관측값을 토대로 지역별로 기후변화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목차는 크게 연구 배경 및 자료 소개, 그리고 기온 및 강수 분석 결과, 극한 기후지수의 변화, 기온의 변동성의 변화, 그리고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세기 동안 전 지구 평균 기온은 약 0.85도씩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12년부터 2017년까지 106년 동안 전 지구 평균의 2배에 가까운 1.8도씨가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 파리 협약에서 산업화 이후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1.5도씨로 제한하자는 목표에 비해 보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는 기후변화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토지 피복, 지형의 다양성, 그리고 반도 국가적 특성 등으로 인해 그 변동성이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수립하여 국가 및 지자체 단위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과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어 지역별 기후변화 대응 역량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기후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국 차원의 지역별로 장기적이고 정량적인 종합 분석은 많이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국을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그리고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이렇게 10개 지역으로 구분하여서 1980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상청 61개 관측소의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양상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사용한 관측 자료는 일별 평균 기온, 일 최고 기온, 일 최저 기온, 그리고 일 누적 강수량이고 이를 토대로 연 평균 최고 최저 기온, 그리고 연 누적 강수량을 계산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6월에서 9월을 여름 몬순에 의한 우기로 보고 우기와 비우기의 강수량을 구분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기상청의 극한 기후 지수 7가지를 인용하여 지역별 변화를 분석하였고 기온의 변동성을 분석하고자 연별 기온 편차와 월별 기온 편차를 분석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먼저 연 평균 기온은 전국에서 지난 40년간 1.4도씩 증가하였습니다. 짙은 검은 선이 전국 평균치이고 배경에 있는 회색 선은 각 지역별 평균치입니다. 10년 단위 변화를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지난 40년간 평균 기온이 꾸준히 상승하여 모든 지역에서 1도씨 이상의 상승이 일어났고 중부지방인 경기와 강원에서 가장 큰 증가폭이 보였습니다. 다음은 연 최고 기온의 변화입니다. 연 최고 기온은 연 평균 기온보다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198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2010년대 전국적인 폭염으로 인하여 연평균 기온의 이상의 상승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경남에서 최고 기온의 상승 추세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중부지방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상승 추세가 나타났는데 서울은 비슷한 위도에 위치한 경기와 강원에 비해 큰 상승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도시 열섬 현상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서울의 녹지 비율은 약 39%로 주변 경기와 강원의 77%에 비해 크게 낮습니다. 즉 서울의 경우 도심의 표면 물질이 열 에너지를 흡수 저장하여 다른 주변부보다 온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연 최저 기온의 변화입니다. 지난 40년간 전체적으로는 증가 추세가 나타났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있었습니다. 최저 기온이 낮은 중부지방에서 1980년대에 비해 1990년대에 최저 기온이 크게 증가하여 40년간 급격한 증가 추세가 나타났고 일부 지역에서는 최저 기온이 다시 감소하게 됐으나 40년간 전체적으로는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변화를 보였는데 이는 해륙 분포와 같은 지형적인 영향과 위도에 따른 연용량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연누적 강수량의 변화입니다. 전국 연누적 강수량의 경향성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으나 각 지역별로 특징이 있었습니다. 연누적 강수량의 아노말리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중부 내륙 지방에서 2010년대 강수량 감소가 확연히 눈에 보입니다. 2014년 서울에서는 지난 40년 중 세 번째로 작은 강수량이 기록되었고 경기와 강원에서는 두 번째로 적은 강수량이 기록되었고 2015년은 세 지역 모두 지난 40년간 가장 작은 강수량이 측정되었습니다. 2016년 그리고 2017년, 2019년에도 평년 대비 작은 강수량으로 지난 40년간 감소 추세가 나타나는데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남부지방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다른 양상입니다. 그리고 연누적 강수량을 우기와 비우기로 구분하여 보았는데 빨간색 점이 우기 즉 6월에서 9월의 강수량이고 파란색 점이 비우기의 강수량입니다. 지역별로 우기의 강수량은 연누적 강수량의 57에서 74%로 나타났고 우리나라 우기의 강수량은 동아시아 여름 몬순의 변동성과 관련하여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우기와 비우기의 강수량의 차이가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남부지방에서 비우기의 강수량이 증가하는 것은 엘니뇨의 영향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으며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한 2018년에 가장 짧은 장마 기간이 기록되는 등 강수량과 기온은 여러 가지 요인과 함께 복합적으로 변화하는데 올해에는 기록적인 장마와 폭우, 홍수 등 기후 변화가 진행되며 강수량의 연 진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극한 기후 지수의 변화입니다. 지난 40년간 서울에서는 여름 일수가 약 30일 이상 증가하여 한 달 이상 증가하였고 강원도에서는 한파 일수가 13일 가까이 줄어들어서 약 2주 정도 감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고온 관련 지수는 증가하고 저온 관련 지수는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는 지역별로 조금씩 편차가 있었습니다. 강원도와 경기 지역에서 한파 일수와 겨울 일수가 열흘에서 보름까지 감소했고 서울에서는 열대야 일수와 폭염 일수가 열흘 증가하고 여름이 한 달 증가하는 등 경기와 강원과는 다른 특성을 보였는데 이는 마찬가지로 앞서 언급한 도시 열섬 현상의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경남에서는 폭염 일수가 열흘 가까이 증가했고 제주도에서는 열대야가 19일 가까이 증가하며 고온으로 인한 질병에 취약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강수 관련 지수는 영남 지방과 제주 지방에서 강수 일수와 폭우 일수의 증가 추세가 관찰되었고 나머지 지방에서는 유의한 수준의 추세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온의 변동성의 변화입니다. 먼저 연교차의 변화 경향입니다. 지난 40년간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이 모두 상승하였지만 러프하게 보면 중부지방에서는 최저기온의 증가로 인해 연교차가 감소하였고 남부지방에서는 지형적인 영향 등으로 인해 여름철에 최고기온이 증가하며 연교차가 증가하였습니다. 중부지방에서 연교차가 감소하면 외래종의 도입을 유발하여 식물 생태계에 영향을 주고 이로 인해 산림 건강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서울은 경기, 강원과 비슷한 미도에 있지만 연교차가 증가하였는데 가장 큰 원인은 서울은 1980년대에 이미 도시화가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최저기온의 상승이 이루어져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최고기온의 증가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월교차의 변화인데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기호로 대체하였습니다. 기호가 3개인 곳은 3도씨 이상의 변화이고 2개인 곳은 2도씨 이상, 1개인 곳은 1도씨 이상, 그리고 점으로 찍은 곳은 1도씨 미만의 변화를 보이는 것입니다.
2월, 3월, 4월, 5월, 8월에는 월교차가 증가하였고 나머지 월에는 감소하였습니다.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도씨 미만의 변화를 제외하고 보면은 3월, 8월, 9월, 12월에 조금 특성이 있는 변화가 관찰되었는데요. 저희는 그 중에 환절기인 3월과 9월의 변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3월에는 최고 기온의 상승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최저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중부지방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변화 추세가 보였고 나머지 남부 내륙 지방에서 더 뚜렷한 증가가 나타났습니다. 온도 변화가 커진다는 것은 건강관리가 중요해짐을 의미합니다. 일례로 일교차는 인간의 면역력에 영향을 끼치고 호흡량을 변화시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감기와 독감 환자 수의 증감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 영향력은 65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더욱 크게 나타나며 이처럼 기온 편차의 증가는 기후변화로 인해 보건학적인 측면에서 취약해지고 있음을 나타내며 따라서 봄 한절기철의 건강관리가 중요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봄 한절기철과는 반대로 최저기온의 상승 영향으로 월교차가 감소했습니다.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최저기온의 변화가 큰 중부지방에서 뚜렷한 감소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가을 한절기철에는 한절기의 강도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어 봄 한절기철과는 상반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기후변화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1980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61개 관측소를 10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각 지역별 장기 관측 자료를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기간 동안 모든 지역에서 1도씨 이상의 평균 기온이 증가하였고 중부지방에서는 1.7도씨 이상의 기온 상승이 보였습니다.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연평균 기온 이상의 증가 추세가 나타나 이는 산업화 이후 기온 상승을 1.5도씨 이하로 억제하자는 파리 협약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더욱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최고기온이 증가하며 폭염이 심화되어 인간 건강에 영향을 끼치고 또 최저기온의 증가로 인한 식물 생태계의 변화로 농업 등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3월에 월교차가 증가하며 감기와 같은 한절기 관련 질병에 취약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이 기후변화 적응 대책에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여름이 한 달 가까이 증가하고 제주도에서는 열대야가 19일 이상 증가하고 강원에서는 겨울이 15일 감소하고 한파일수가 13일 줄어든 점도 기후변화 적응 대책에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10년대 중후반 중부지방에 가뭄이 지속되다가 올해 폭우와 홍수로 인해 약 5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기후변화가 심화되며 강수량의 변동성은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러한 부분도 기후변화 적응 대책에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61개 관측소를 통해 우리나라 전역의 기후변화 특성을 살펴보았는데 장기적 관측이 부족한 일부 지역에서의 기후 변동성에 대한 특징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향후 확장된 기후 관측망의 관측 결과가 장기적으로 축적된다면 더욱 정교한 지역 단위의 기후변화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